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에이더 15일 방송합니다. 어제 룩소라고 해서요. EVM 에런입니다. EVM 또 another shit EVM 에런인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소셜 쪽으로 약간 플랫폼적인 소셜 플랫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EVM 에런이고요. 사실 제너럴 체인이기도 해서 뭐 올라갈 수 있는 앱에는 제한이 없는 EVM 에런이 하나 출시됐는데요. 뭐 벨린 블록체인 위기 무슨 이더리움 체인 위기인지 벨린 이더리움 위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더리움 관련 행사가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조금 비트코인이나 겨우 한두 개 정도 토픽이 있을 정도니까 여전히 벨린 블록체인 위기로 성장하려면요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린 블록체인 위기 팀에도 막 메시지를 보내고 막 뭐 그러고 있는데 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룩소 갔다 왔고 뭐 컬처럴 엔지니어라 같은 하여튼 이런 거 좀 잘해요. 예, 이, 이 해외 좀 약간 서방 프로젝트들이 조금 이런 거 좀 잘합니다. 막 컬처럴 엔지니어 말 만드는 걸 잘해요. 그만큼 창의적이라는 얘기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소프트 포크인가? 하여튼 이더리움 포크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ERC 몇 가지 이제 이더리움 스펙에서 몇 가지 갈라져 나온 에론 체인입니다. 그냥 뭐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별타 EVM하고 EVM 체인하고 틀린 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독일 베이스라는 거야. 야 대단하더라. 독일 베이스긴 한데 그래도 또 스위스의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아무튼 토큰 그 스페셜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토큰을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의 첫 번째 사례로 저는 보이는데 아무튼 근데 스위스에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하여튼 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린이 조금 이쪽 부분이 좀 이쪽 부분에 이제 파티 막 플레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벨린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일반 뭐 이렇게 이런 파티룸을 가도요. 그냥 옛날 공장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폐건물 같은 거 엄청 예전에 발전했었던 이 폐건물 같은 것들을 다 그대로 씁니다. 거기다가 뭐 페인트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써요. 그런 날것의 맛이 좀 있는 벨린. 좀 그래서 뭐 요새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긴 하죠. That's a crazy eyewear you got there. See that? I've never seen that before. Like, have you seen that before? Like this? The eyewear. 이렇게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온 친구가 막 떠들고 있는데 막 얘기하고 있고 슬로바니아에서 오고 막 전 세계에서 옵니다. 유럽에서 오고 뭐 이런 분위기였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운더들하고 얘기도 했고 운영진 그 헤드 각 파트 이제 헤드들하고도 직접 제가 얘기를 했고 뭐 좀 물어봤습니다. 뭐 이거 물어보고 대체 뭐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플랫폼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분이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이렇게 보통 분위기가 이렇게 만나서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대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가지고 그냥 야 넌 뭐 하는 애니 물어봅니다. 악수하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누구든 대답을 해줍니다.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막 물어봤어. 이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직원들이거든요. 아무튼 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아일랜드에서도 오고 이 우리 친구는 아주 재밌는 친구였는데 두바이에서 와가지고 아주 재밌어. 뭐 그렇게 자기가 크립토 전문가 아니어도 대부분 여기에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우리 크립토 바닥이라는 게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도 분석력이나 이런 걸 있으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몇몇 이제 한국 분들한테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커뮤니티 중심이야. 우리 벨렌 블록체인 위기에 참가하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당연하겠지만 개발자들은 열심히 책상 앞머리에 앉아서 개발해야 되지만 빌드 파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 전무하다고 봅니다. 거의 빌드 파워가 좀 전무한 수준이고 특히나 지금 지금 크립토라 블록체인 하는 거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코어 토픽 AI 쪽에 딥한 AI로 얘기하지 맙시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 코어 테크들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요. 그 코어 테크를 기반으로 그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거의 약한 수준이고 대부분 커뮤니티입니다. 막 텔레그램, 트위터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많이 모아서 물론 커뮤니티 파워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뭐 해외 나오셔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냥 커뮤니티 보통 조금 한계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제 미스터 벨린이 그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하면서 커뮤니티 그 이상의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뭐 커뮤니티 뭐 팔로우라든지 구독자 이런 거 그렇게 늘기 원치 않습니다. 밀도 있는 회원님들과 진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은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얘기도 하면서 이 친구들 얘기도 하면서 완전히 틀려.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옷차림도 허름하고 막 그런데요. 완전히 노는 세계가 좀 틀리다고 생각을 보고 그래봤자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벨린 블록체인 위크고요. 그거 하라고 이제 위크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컨퍼런스 남의 프레젠테이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 때문에 네트워킹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서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위크 뭐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여러분들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크립토의 한 정확한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상황 좀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뭐 주커버그나 게이츠 형님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아니야.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다 BTC 사고 있어요. 빌 게이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좀 가볼게요. 마이너 P 퍼센테지 이 부분이 좀 피크를 쳐야 피크인장에서 약간 그 상승장에 완전히 그 완연한 그야말로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좀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좀 너무 한산해요. 이상할 정도로 가격은 프라이스는 아주 그냥 역대급인데 역대급이죠 이미 ATH니까. 근데 상당히 장세는 이 마이너들의 활동량으로 리플렉트 해본 이 마켓의 활발성은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짜게 식어 있는 느낌이어서 참 희한한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여러 지표들 오늘 그 멤버십 본편에서도요 좀 제대로 좀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롱텀 쇼텀 홀더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츠 12% 왔고 노츠 12% 왔습니다. 지금 아주 이게 거의 전쟁처럼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어의 지금 현재 그 행동은요 코어의 그 커뮤니티가 반대하는 플리캐스를 강제로 머지했던 그 행동은 계속 영원히 기억돼가지고요. 영원히 그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이 코어 팀이 앞으로 정통성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는데 다 잘해놓고 여기서 왜 이렇게 찐빵을 치는지 이해는 참 되지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제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메니 형님은 좀 더 포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 million apps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스터 벤도 와치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이제 크립토라든지 뭐 어쩌저쩌 막 그런 무슨 별게 요새 뭐 얍스도 좀 얍스 막 이런 거 뭐 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아무튼 트위터를 넘어서 커뮤니티 막 활동도 하는데 이 커뮤니티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진짜 돌아가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나머지는 그냥 옆에서 구경꾼입니다. 구경만 해도 여기서 콩고물이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공 어느 정도는 이 주인공이 완전히 못 되더라도 요 근처에 놀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도민이 형님,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립토계에서 진짜 좀 주인공스럽게 주인공 중에 하나죠. 자본적으로 봤을 때 주인공이란 얘기 아니라 우리 실제 빌드 에코시스템 빌드하는 입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현재 요새 하고 있어요. 요새 최근 들어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워낙 이제 수많은 이제 작업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당연히 한 거고 이제 그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일반 유저들한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 밀리언 앱스를 예상한다는 거 자기는 포부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디앱계의 이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미스터벤은 냉정하게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폴리마켓도 이제 온체인 폴리마켓이죠. 야, 참 쌍으로 잘 그것도 했어. 폴리곤 기반으로 한 폴리마켓, 볼륨, 올해, 이게 24년인가요? 야, 하여튼 1빌리언 달러를 5달 돌파했다. 트레이딩 볼륨이 이제 올랐다가 이제 식었는데도 다시금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폴리마켓, 막 그런 거다. 레이더니까, 곁다리 소식 알려드리고, 블랙록 아이비트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넷플로우는 여러분 인플로우 마이너스 아웃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인플로우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웃풋은 듬성듬성하긴 하지만 사실은 블랙록만 보면 안 되는 게 피델리티나 다른 ETF들은 조금 차트가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근데 블랙록만은 조금 강하게 인플로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레이더니까 소식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쇼피파이 USDC 직접 결제 일단 소식. 그 다음에 롱텀 홀더들의 넷 포지션 체인지는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뭔가 매도를 누군가가 한다면 BTC를 매도를 한다면 쇼텀 홀더라는 얘기입니다. 롱텀 홀더들 포지션 계속 늘려가고 있어서 롱텀 홀더들은 지금 바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재미를 보는 이제 차트인데, 근데 꽤 장기 이게 14년 차트고요. 요게 25년 차트라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MACD 막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어떤 디코드라는 랩에서 만든 매크로 트렌드 오실로스코프네요. 하여튼 뭐 그런 차트로 보면 약간 MACD RSI 차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되게 장기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방, 두 방, 세 방 왔죠. 이거를 이제 보통 콘 유튜버들이 이제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또 이렇게 보면 뭐 시즌이 온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장이 오지도 않았다. 이것만 해도 되게 꽤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돌아다니다가 이거 봤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디코드자라고 해서 트위터 팔로우 하실 분들은 팔로우 하셔서 정보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세가 없었다는 거야. 덜. 예. 야, 지금 이 시즌에 강세가 없었다고. 강세장이 진짜 진정한 강세장이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은 진정한 강세장이 단 한 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조금 무서운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강한 상승은 확실히 맞는데 이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약간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본편으로 후딱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